자, 봅시다. 자, 어서 오세요. 뚜루루루루루루 뚜뚜 뚜뚜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뚜뚜. 자, 보죠. 자, 앞서 표준 환원전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기준 반응이 이제 요 반응이고 이 녀석의 전위를 0.000V로 정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전위는 온도에 무관하게 항상 이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온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사실은 전기화학과 관련해서는 온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온도가 25도씨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전기화학 문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다뤄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 반응을 0.000V로 주기로 했죠. 그러면 이 주어진 반응의 역반응, 자, 이건 환원이지만 역반응은 산화라 할 수 있는데, 그 또한 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크기는 같고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0.000은 똑같이 0.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 반응의 전위를 0으로 정해버리면 산화 반응의 전위도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앞서 얘기했던 이 모델에서 전체 전위가 0.799V인데 여기에서 누가 0이다? 요만큼을 그냥 0.000V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0.000V면 전체가 0.799일 때 결국 AG 플러스의 환원 전위가 얼마? 0.799V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표준 수소 전극으로 걸고 여기 주어져 있는 물질들을 바꾸어 가면서 전위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여 바뀌어져 있는 물질들의 뭐가 된다? 표준 환원 전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을 이제 내 교재에 이제 몇몇 얘들을 이제 거기에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들을 조금 살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줄게. 이제 여기 준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교재에 봐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 학교 교재에 봐도 그렇고 뭐 아니면 일반학 책에도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몇몇 데이터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F2 얘가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쭉 해가지고는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는 반응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구리 2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되는 반응도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전자를 받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드뮴 2 플러스가 전자를 받기도 하고, 뭐 포타슘 플러스가 환원이 되는 반응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반응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델링 실험 세팅에서 전위를 다 측정을 하면 그때 이제 표준 전위가 얼마로 측정이 되느냐, 바로 얘는 2.890V, 그 다음에 뭐
은 같은 경우는 0.799V, 구리는 0.339. 자, 얘는 얼마라고 했죠? 얘는 0.000으로 정의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캐디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02V, 그 다음에 포타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36V.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저것만 있느냐? 아니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대부분 다 데이터가 측정돼 있고 필요하면 문제에서 저걸 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3. 표준전이에 대한 정성적 해석. 자, 첫 번째 1. 그 전위가 클수록 해당 반응은 더욱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란 말은 그래서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저 전위 데이터도 0.000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값이 위로 갈수록 더 커지죠. 그럼 위로 갈수록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 환원 반응이.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정성적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건전지 하나를 샀는데 거기에 1.5V라고 적혀 있을 때와 3V라고 적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가 더 전기 에너지가 쿨쿨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숫자가 클수록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상적 경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 저번 시간에 언급했었던 거죠? 깁스 에너지고요. 자, E는 전이고 F는 뭐였죠? 패러데이 상수고 N은 전자의 몰수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몰수의 패러데이 상수에 여기에 있는 전이까지 있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그럼 이때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자발적이려면 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음수일 때 그 변화가 더욱 자발적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전위는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양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 전위가 마이너스면 실제로는 주어진 반응의 무슨 반응?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를 기준으로 캐드뮴이나 포타슘은 지금 전위가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죠. 무슨 반응에 대해서? 환원 반응에 대해서. 그럼 얘네들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가 더 잘 된다? 산화가 더 잘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산화의 반응은 요게 산화의 반응이겠죠. 이쪽 반응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준전위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그리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오른쪽에 있는 연습 문제 12D예요. 찾았어요? 연습 문제 11 찾았어요? 이 연습 문제 11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이거 풀어볼 텐데,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연습 문제 11을 여러분들도 한번 동시에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저기 연습 문제 11 있죠?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 문제 11. 자, 지우자. 거기 연습 문제 11. 연습 문제 11. 오케이. 응? 왜? 진짜로요? 그렇죠, 그렇죠. 러블리 주한. 러블리 주한. 자, 보자. 응? 와, 승민이 쩐다. 자, 다 풀었어요? 네. 다들 풀었어요? 네. 대단한데요? 주한이도 잘 풀었어요? 주황. 네,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다 썼죠? 참. 뭐를 알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많은데. 뭐라고요? 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정말 답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 모르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예. 참.
이 경상도 지역에 한 밝혀진 바로 한 20년 넘게 방사능 유출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경상도에 뭐라고요? 방사능 유출되고 있다고요. 어디서 경주에서요. 경주에 발전소 있나? 예. 그래서 지진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경주 지역에 왜 핵발전소가 많을까요? 밑에니까요. 경주 지역에 왜 핵발전소가 많을까요? 아 지진 안 난다 해서. 네,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핵발전소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지진이거든요. 지진이 안 나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지진 피해가 가장 적었던 곳? 그게 신라 경주예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수도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연환경이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주 지역에 이제 핵발전소가 많거든요. 고리, 영광 하는 게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삼중 수준 나온다고 그러시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그 뭐냐면 한국 원자력 수력 발전 공사에서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거기서 삼중수소 물이 샌다는 걸 보고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전히 그 은폐 비슷하게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나도 뭐 부모님도 경상도 지역에 살고 여러분들도 경상도 지역에 살고 뭐 하여튼 그래요 좀 그냥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다. 그렇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없고 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희마리가 없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그런 이유였다니 이미 가버렸다. 심한 이유에 말씀. 현승 힘내주세요, 알겠죠? 힘내주세요, 알겠죠? 네. 근데 현승이가 힘이 없는 이유가 현승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네. 네? 계속 삐뚤어 나서. 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하여튼 너무 하여튼 그런 거 하면 가슴이 아파서 아유. 재밌는 얘기요? 재밌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현승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연애 얘기라거나 뭐. 네? 선생님 남자 보시는 거. 그래요? 콩콩. 진짜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승이 그분이 혹시 남자예요? 빨리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찍혔어요. 하여튼 뭐 취향은 다들 소중하니까. 취향은 소중하니까요. 네. 하여튼 그러다. 알겠습니다. 네. 참. 그래요. 봅시다. 뭐라고? 그래. 그나저나 이거는 이거 무슨 또 건물 들어설 모양이던데? 근데 원래 주차장 아니었나? 맞아. 근데 저 땅 누가 샀어? 누가 샀다고 저기 방금 걸려있더라고. 주차 타워 짓는다. 네, 여기 주차 타워 짓는다는데 이거 저번 주하고 모습이 똑같죠? 네. 진짜? 그 타워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있잖아. 그러니까 있는 뭐냐면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건물에서 예. 마트 같은 네. 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을 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너무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참 안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절대로 여기가 돈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저희 덩치를 가려요. 그리고 그게 아니죠. 저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원래 저기서 막 예. 싫을 때 예. 막 명칭 맨날 막 저기서 막 그러니까 여기 이거 땅 사가지고 공사 올리는 사람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텐데, 우선 예를 들면 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어반브릭스 1층이건 몇 층이건 빈 상가 있어요, 없어요? 억수로 많죠, 여기 이 건물에. 여기 빈 상가 억수로 많죠. 지금 여기 만들어진 게 1, 2년 넘잖아요. 1, 2년이 넘었는데도 빈 상가가 계속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쪽 지역의 땅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내가 볼 땐 절대 안 들어온다니까요. 1, 2년이나 뒀는데도 저기 상가가 비어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사실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야, 여기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다고요. 오피스텔 아니에요? 위에가 위에가 오피스텔이긴 한데 여기 상가 빈대 많을걸요? 저기 저 건물도? 이 건물만 당장 이 건물만 봐도요. 예, 빈대 아주 많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반대쪽 거기 상가 있잖아요. 금방 바로 앞에 있는 거. 나 거기 상가 들어온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가게 한 번 들어왔다가 빠지고 그 다음은 거기 상가 계속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여기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스타필드 들어오면 예, 저쪽 공터 있잖아요, 이쪽에. 예, 저쪽 공터 이 스타필드 들어오면 여기는 그냥 끝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뭘 지을지 모르겠는데 뭐 주차 타워 뭐든 하여튼 돈이 되는 뭔가를 지으려고 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부동산 돈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언제냐면요. 그 뭐더라? 저번 추석에 있잖아요. 저번 추석에 대치동 있죠. 대치동에 편의점 있죠.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사먹었는데 닫았다는 거에 정답. 대치동은요, 1년 내내 쉬는 날이었거든, 대치동은. 학생들이 확 모이기 때문에. 설이건, 뭐 추석이건, 크리스마스건. 근데 이번 설에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치동 편의점의 매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학생들이 버글버글 할 텐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레고랜드 사태. 짓는다고 엄청 오래 놨었는데 레고랜드 사태가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직장하자 구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안 갚으신다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고요.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는 게 저희 강원도에 레고랜드라고 있죠. 레고랜드라고 있는데 거기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놀라웠게도 억수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흑자입니다.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수익이 한 100억은 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는 되게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0억 버는 거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 만든다고 몇천억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단지라서 연수익이 100억이면 그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자는 아니니까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이 난리가 났느냐? 결론은 그 레고랜드의 가장 대주주가 어디예요? 강원도거든요. 근데 그 강원도에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끌어온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끌어온 돈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갚으면 되죠. 그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이 나면 그걸로 이자 내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레고랜드를 지으면서 은행이나 여러 금융권에서 빌렸던 돈들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 대주주인 강원도가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안 갚아요. 그것도 꼴랑 얼마? 2,500억을 안 갚겠다고 한 거예요. 곤란이에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대한민국의 이런 시도자치단체한테 2,500억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런 건축물 이거 어떻게 지어요? 사람 써가지고 회사가 무슨 돈으로 지어요? 빌린 돈으로 회사가 돈을 빌려 이걸 짓거든요. 어디서 빌려요? 은행이요. 은행에서 빌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행에서 빌려요. 그 은행에서 빌리는 돈을 회사 입장에서 회사채라고 하는데 그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는 은행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끌어모아 이걸 짓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자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운영을 잘못해서 망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위험 수당도 그 이자에 섞여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그 회사의 위험성이 클수록 이자는 더더욱 크게 나타날 거고.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그런데 레고랜드는 누가 돈을 빌려온 거예요? 강원도라고 하는 개인 기업이 돈을 빌린 거예요? 국가기관이 돈을 빌린 거예요? 국가기관이 돈을 빌린 거죠. 아, 이자가 작아요? 뭐라고요? 이자가 작아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돈을 빌린 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돈을 못 갚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잘 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빌려줘요? 당연히 갚겠죠. 이자도 주고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막 뭐 삼성전자나 막 LG전자 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회사야 만약에. 아니면 건설사 중에서도 막 삼성건설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데야. 그럼 내가 이제 돈을 딱 빌려줬을 때 설마니 삼성중공업이 내 돈을 떼어먹겠어? 하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을 강원도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강원도가 안 갚겠대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강원도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한테 돈 빌려줬는데 내가 저기 이런 건설회사한테 돈 빌려줬는데 강원도도 안 갚는데 이런 데도 안 갚나?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지금 100원, 200원 빌려준 게 아니고요. 몇 억, 몇십억 빌려준 거예요. 몇 천억 빌려준 거라고요. 그럼 그 돈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해? 이자를 올리거나 순식간에 빌려줬던 자를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 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 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번 주하고 모습이 똑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못 갚는 게 아니라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특히나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경기도에도 아파트 짓고 있는 것들 있죠. 그거 스탑하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아파트 짓고 있다가 스탑.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지어서 분양해서 갚아야 되는데 짓다가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럼 못 짓죠. 예, 은행에서건 뭐 사채건 뭐 누구 빌려줬던 누군가 돈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예, 못 받을까봐 다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4천억 풀었잖아. 그래서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5조를 먼저 풀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근데 5조로 택도 없어요. 이게 연쇄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한 지금 계산으로는 40조 넘게 필요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꼴랑 2,500억 안 갚겠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약간 난리가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채 금리가 얼마가 올랐냐면은 1%가 올랐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막 코로나 걸려 뒤지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죽고 이럴 때. 그때 회사채 금리가 0.75% 올랐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고 전 세계 막 물류 마비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회사채 금리가 1% 올랐었는데, 아니 0.75% 올랐는데 지금 레고랜드 이후로 회사채 금리가 1%가 올랐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스탑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들어서 볼수록 안쓰럽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다. 왜요? 뭐가 이상해? 진짜로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네. 계속 끊어졌다 다시 그러네. 어이씨. 영상에 잠깐만요. 그러네. 자 다시 연결할게요. 에이씨, 다행이다. 라이브